자, 오늘은요, 적금과 등비수열이라고 적혀져 있는 파트를 공부를 할 건데요. 여기는 이제 그 원리학계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부분입니다. 뭐, 수능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 그런 형태고, 내신에서는 조금 간간히 나와집니다. 작년 기준으로 요 근방에 있는 학교에서 10개 학교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법 나오는 편이지, 그치?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요런 내용들이 교육과정 외로 빠졌는데도 학교에서 또 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을 볼 때는 여러분들 바짝 공식 같은 걸 암기해서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조금 귀찮은 내용입니다. 살펴볼게요. 여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적었어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다 쭉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원리학계가 무엇이냐? 합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은행에다 돈을 넣지 않습니까? 은행에다 돈을 갖다 예금을 하면 100만 원 예금했을 때 나중에 100만 원 받나요? 아니요. 아니지. 은행에 그 예금을 하는 이유는 이제 또 이자가 붙기 때문에 돈을 조금 뭐 불리기 위해서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안전을 위해서 집어넣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 돈이 얼마만큼 불어나서 받게 되는지, 그 받게 되는 그 최종적인 금액을 원리학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건 이제 이율마다 좀 다르겠죠. 그지? 자, 그래서 그 받게 되는 방법이 이렇게 달리법과 복리법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달리법은 내가 처음에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럼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딱 책정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이자가 계속해서 똑같이 더해져서 내가 돈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는 시스템이 아니라 처음 낸 돈에 대한 이자만 계속해서 플러스로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쌤이 바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쌤이 1,000원을 예금했어. 1,000원을 예금했어. 그리고 연 이율이 10%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그런 저기는 없죠. 요즘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자, 그런 데는 없지. 1,000원인데 연 이율 10%면 1년 지나고 얼마가 붙게 되는 거야? 100원 붙게 되지, 그치? 그럼 이 돈이 얼마가 돼 있겠어? 1,100원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첫 해년도 붙은 그 처음 넣은 돈에 대한 이자만 딱 생각해서 계속 얼마씩만 추가시켜 줄 거다라는 거야. 100원씩만 추가시켜 줄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돈의 10%가 아니라 기존에 제일 처음 넣었던 돈에 대한 10%만 계속해서 붙여줄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얼마네? 1,200원 될 거고, 그 다음에 얼마 될까? 1,300원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되겠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 안 해요. 달리법은 그냥 이런 것이다 라고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복리법은 뭐냐? 내가 돈 넣어놨어. 이자가 붙었어. 그 이자가 붙은 값에 대한 또 10%가 이자로 이제 나와지게 된다는 건데, 내가 1,000원을 넣었어요. 연 이율 10%라고 생각해줘. 그러면 1년 지나면 돈이 얼마가 될까? 1,100원이 되겠지? 왜냐면 여기에 10%가 더해지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요 돈의 10%가 더해지는 거야. 그럼 요 돈의 10%가 더해지면 얼마가 더 추가되겠니? 110원이 추가되는 거야. 그럼 얼마 돼요? 1,210원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또 다시 요 돈의 10%가 추가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돈을 갖다가 예금을 할 때, 적금을 넣을 때 뭐 어떻게 넣는 게 제일 좋겠어? 복리로 넣는 게 좋다라는 거고, 뭐 그러니까 거의 다 복리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 복리법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이제 요걸 계산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요 밑에 복리법 계산한 것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기존의 가격을 A라고 하자. 알겠지? 그리고 연 이율 10%라고 하자. 10%면 A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 곱해질까? 여러분 10% 증가하면 몇 %가 됩니까? 토탈? 110%가 돼. 110%는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예요? 1점 얼마예요? 1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요게 이제 기존의 표시 방법으로는 1 플러스 0.1을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된 거지. 그 다음에는 그 전에 거에 대한 또 10%가 이율이 붙기 때문에 1.1에 뭐가 될까요? 제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기존 금액이 요 금액인데 요 금액에다가 다시 얼마가 곱해졌어?
1.1이 곱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곱, 거듭 제곱의 형태로 나와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뒤에 있는 적금 공식 같은 것을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와지는 그런 이제 공식을 한번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그 책에 보면 공식이 굉장히 좀 외우기 싫게 생겼죠? 할 때 바짝 해놓으면 또 공식 적용할 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외워서 적용을 잘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금 넣는 방법이야. 이제 칠판 봐주시면 돼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습니다. 이율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몇 년 동안 적금이 뭔지 알죠? 적금은 그냥 한 번 넣고 땡 하는 게 아니야. 그치? 어떤 딱 정해진 날 일정한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저기 예금 시키는 걸 적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언제쯤 이 적금을 타겠다라고 했을 때 그 최종적으로 받는 원리합계 S를 구하는 걸 공식을 한번 좀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자, 연이율 R%, 그 다음에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하는 거야. 이제 거의 일정한 금액 A1씩 N년 동안 적립할 때 N년 말의 원리합계. 자,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항상 받는 거는 N년 말에 받는 거를 생각해 주면 돼. 문제 안 나와 있더라도. 알겠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거를 갖다가 매년 초에 납입을 할 수도 있고 매년 말에 납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매년 초 납입하는 기수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초에 집어넣는 것을 기수불이라고 얘기를 해줘. 말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기말불. 그건 조금 이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럼 이게 이제 공식이 어떻게 나와지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쌤이 한번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율 쌤이 5%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도 이런 수치를 주는 게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일정한 금액 A1씩, 그냥 이거는 그냥 A라고 잡아 놓겠습니다. 10년 동안 적립했을 때 10년 말에 받는 원리합계를 한번 구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자 1년 초에 돈을 집어넣을 거야. 오케이? 1년 초에. 그 다음에 2년 초에도 집어넣을 거야. 3년 초에도 돈을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쭉쭉쭉 와서 10년 초에도 집어넣을 거야. 10회분 집어넣을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내가 돈 받는 시점은 10년 말에 돈을 받을 겁니다. 됐니? 자, 내가 돈은 몇 번 총 집어넣을 거라고요? 10번 집어넣을 거라고. 1년 초, 2년 초, 3년 초 해서 10년 초에 넣고 돈 받는 시점은 10년 말이에요. 10년 말. 자, 근데 내가 얼마씩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했죠? A1씩. 그럼 1년 초에 A1을 집어넣어. 됐지? 2년 초에도 A1을 집어넣어요. 3년 초에도 A1을 집어넣어요. 10년 초에도 A1을 집어넣을 거예요. 됐어? 근데 내가 이렇게 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러면 얘가 계속 A1이고 A1이고 이런 건 아닐 거잖아. 자, 1년 초에 집어넣은 돈이 연이율 5%니까 이만큼의 이제 이율이 계속해서 붙어서 불어나 있게 될 거야. 그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자, 얘가 2년 초가 되면 1년 지난 거잖아. 그럼 5% 이율 붙어야 되겠지. 그럼 A에다 곱하기 얼마 하면 될까? 5% 붙여주면 105%잖아. 105%는 소수점으로 얼마입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이 돈 넣어놓은 게 2년 초가 되면 이만큼의 가치가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쌤이 이제 그 단리 복리 해줬지만 무조건 이제 거의 복리로 계산을 할 거고요. 복리라는 건 이 금액에 대해서 다시 몇 퍼센트 이율이 붙게 됩니까? 5% 이율이 붙게 돼. 그럼 요 금액에 다시 곱하기 얼마가 돼버릴까? 1.05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1.05가 곱해지면 그냥 1.05에 뭐로 표시하면 돼? A 곱하기 얼마? 1.05에 무엇입니까? 제곱으로 표현이 되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초에 집어넣은 돈이 계속 불어나는 거야. 조금씩. 자, 그러면 얘가 10초가 되면 얼마가 될까? 얘가 A 곱하기 1.05의 몇 제곱이 될까? 9제곱 된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 여기 봐봐. 10년 초에 딱 돈을, 이제 집어넣는 것까지 여기 나오는데, 10년 초에 있던 돈이 10년 말이 되면은 1년이 지났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1월 1일 날 집어넣고 12월 31일 날 타는 거야. 그 정도는 1년으로 쳐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 돈이 10년 말이 되면 또 한 번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로 불어날까? a 곱하기 1.05의 몇 제곱? 10제곱으로 불어난다 이거지. 자, 지금 쓴 이 돈은 제일 처음에 넣은 돈에 대한 이자 붙은 값만 쓴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제일 처음에만 돈 넣은 거 아니죠? 2년 초에도 또 일정하게 계속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여기 돈 넣은 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자가 붙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조금 스피드 있게 가봅시다. 그럼 얘는 2년 초에 넣은 돈은 3년 초가 되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게 될까? a 곱하기 1점 얼마? 0.5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게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여기 왔을 때 얼마가 돼버릴까요? 1.05의 몇 제곱? 9제곱. 이해가? 그 다음에 얘도 한 이제 4년 초가 되면 1.05가 한번 곱해질 거고 쭉쭉쭉 오면 이제 대충 눈치채겠지만 얼마 될까? a 곱하기 1.05의 몇 제곱? 8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 받아야 될 거는 마지막 10년 초에 10번째 넣은 돈에 대해서 10년 말이 돼서 이율이 한번 붙은 것까지 생각해서 다 받아야 돼요. 알겠죠? 조금 애매하다라고 했지만 1월 1일과 12월 30일은 1년 차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마지막 넣은 자, 요거 집중해서 봐야 돼. 마지막 넣은 돈에 대해서 이자가 붙을까 안 붙을까? 붙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가 a 곱하기 얼마? 1.05가 되고, 그럼 내가 낸 돈은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들을 갖다 싹 다 무엇해서 받는 겁니까? 더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이 금액을 다 더해서 받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원리합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다 더할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요 밑에서 한번 봐봐. 요런 식으로 오면 이게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까? 등비수열이야. 계속 얼마씩 곱해가고 있어요? 1.05씩 곱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공비가 얼마고요? 1.05가 되겠고 첫째 항이 누굽니까? a 곱하기 1.05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런 놈의 1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야? 아니죠. 여기가 1제곱이니까 10항까지 합이야. 그럼 이거를 쌤이 공식으로 세워볼게.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r-1분의지. 자, r이 얼마라고요? 1.05야. 빼기 1분의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있지? 그거야. 그 다음에 여기 첫 항 집어넣죠. 첫 항 얼마입니까? a 곱하기 1.05. 그 다음에는 1.05의 몇 제곱? 10제곱 마이너스 얼마? 1. 요렇게 이제 나와지는 겁니다. 됐어?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여기는 항상 1이 빼지기 때문에 분모에 쓰는 값은 그냥 딱 그 이율값만 적어주시면 돼요. 앞으로는.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어서 쓸 겁니다. 야, 0.05는 바로 뭘 의미합니까? R을 의미해, R. R이 5%면 5%가 소수점으로 얼마야? 0.05잖아. 됐어? 그러니까 얘는 S는 이렇게 돼. 분모는 그냥 뭐 분해? R분해. 그리고 여기는 첫 항 쓰는 자리인데 첫 항이 기존에 납입하면 금액에서 여기가 좀 애매하지만 얘가 1 더하기 R 해준 거야. 1.05가 1 더하기 R 해준 거야. 얘가 0.05니까 이해가? 그리고 또 역시 공비가 1 더하기 R으로 해주고 N년 해주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되겠니? 오케이? 자, 이게 기수불이야. 지금 얘는 이제 기말불을 볼 건데 기말불은 요거 차이밖에 없어요. 요거 차이. 그래서 한번 외워두면 또 쉬워. 이해하기는 쉬워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쌤이랑 이제 기말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말불은 쌤이 이거 안 지웠어요. 왜냐면 여기다 이제 덧붙이려고 그러는 거야. 기말불은 뭐냐면 매년 말에 납입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0회분을 똑같이 채우긴 채울 건데 1년 말에 돈 넣을 거야. 2년 말에 돈 넣을 거야. 그래서 10회분 하면 몇 년조까지 돈 집어넣는 거니? 10년 말까지 집어넣는 건데 이게 좀 웃긴 얘기지만 10년 말에 집어넣자마자 돈 타는 거야. 그 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치. 그러니까 그거 차이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년 말에 납입을 하겠다. 그게 기말불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이거랑 이제 공식 차이가 있어요. 쌤이 요거 좀 안 지우는 이유가 이렇게 쓸 거야. 이거 좀 재활용할게. 1말에 집어넣을 거야. 알겠죠? 2말에 집어넣을 거야. 3말에 집어넣을 거야. 10말에 마지막으로 한번 넣겠지. 그지? 그리고 내가 10년 말에 넣자마자 돈을 무엇하겠다고? 타겠다고. 됐니?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받는 돈은 여기 있는 값들의 무엇이에요? 합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뭐 대충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요 바로 밑에는 1.05의 몇 제곱? 8제곱이 있을 거고, 얘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비가 얼마인 상황이에요? 1.05가 되는 거야. 근데 등비수열 합이고 총 몇 개의 항의 합입니까? 10개의 합이에요. 됐지? 10항까지 합이야. 근데 아까랑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게 이제 첫 항이라고 볼 수 있잖아. 첫 항이고 1.05씩 계속 곱해가는 이런 등비수열인데, 아까 전에는 마지막에 집어넣은 돈에 대해서 초에 놓고 말이 되므로 이율이 한번 붙었지만, 이번에는 10년 말에 넣자마자 받는 거기 때문에 첫 항은 이율이 붙어 안 붙어? 안 붙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자, 이 기말불은 공식을 여기다 적을게요. 그냥 기말불은, 자, 여기도 역시 R은 똑같습니다. 근데 첫 항만 차이 난다고. 첫 항은 그냥 얼마다? A다. 그리고 그냥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받아들여져요? 공식 거의 똑같죠? 근데 뭐 차이라고? 그치? 첫 항 차이라고. 첫 항 차이. 기수불은 마지막 넣은 돈에 대한 뭐가 붙어버리니까, 이자가 한번 붙으니까 첫 항이 요렇게 곱해진 값으로 계산이 돼야 되고, 기말분은 마지막 넣은 돈에 대해서 그냥 넣자마자 받는 거니까 얘가 첫 항 자체가 된다. 요렇게. 이걸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공식을 좀 쉽게 외우라고 그러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공식만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응용되면 요런 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틀을 작성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지금 바로 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실제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단 말이야. 알겠지? 자, 넘어갑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는 딱 기본 문제고요. 두 번째 걸 여러분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아까 이율도 뭐 거의 똑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연이율이 5%, 매년 초,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문장이 좀 길거든요. 그럼 이제 그 딱 포인트 되는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5%, 매년 초, 이런 것도 체크해야 돼. 그리고 110만 원씩 10년간 적립한다. 원리합계가 어떻게 되냐? 그 책에 안 적혀져 있더라도 거의 말에 받는 걸로 생각하고 원리합계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봐봐. 1초에 얼마인 거야? 얼마 집어넣어? 10 집어넣고, 2초에도 얼마 집어넣어? 10 집어넣어. 그치? 3초에도 얼마 집어넣어? 10 집어넣어서 몇 년 적립한다라고 했니? 10년 적립이니까 10초까지는 돈을 집어넣어야 돼. 10회분은 넣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돈 받는 시점은 언제라고? 10년 말이라고요. 됐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 이율이 계속 붙어야 돼. 10에다가 얼마 곱해줘야 될까? 1.05.
10에다가 1.05에 뭐가 돼야 되겠니? 제곱이 돼야 돼. 요 10년 말이 됐을 때는 얼마나 될까? 그렇지. 아까 너무 동일한 내용이라서 좀 재미없겠다. 그냥 바로 마무리할게요. 이런 과정을 좀 거치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할 거니까 여기 바로 할게요. 그럼 이제 얘는 10초에 넣은 돈이 이율이 한번 붙어요. 그래서 요런 값들의 지금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지금 합을 구해야 되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주면 됩니다. 공비가 얼마예요? 1.05. 근데 아까 이제 공식도 잠깐 떠올리시면 좋은 게 1.05에다 1을 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분모는 그냥 바로 이율 자체가 들어간다라고 아까 보셨습니다. 이율이 5%니까 얼마 쓰면 될까? 0.05를 쓰면 돼. 됐죠? 그리고 10만원씩, 만단위는 이따 붙여줄게. 그럼 첫 항이 10이 아니라 10에서 뭐가 한번 붙어야 돼? 이율이 한번 붙어야 되는 거야. 이게 첫 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5에 지금 요 10년이니까 10제곱 마이너스 얼마? 1.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만 되면 금방 해요. 요 정도는 그냥 안 그리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작년에 딱 기본 문제가 10문제가 나왔어. 요런 형태의 기본 문제가. 알겠니? 자,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요 10제곱은요, 문제에서 당연히 주어집니다. 여기서 1.6이래요, 1.6. 됐지? 자, 그럼 여기가 1.6이면, 요 분모는, 여기, 괄호 안에 얼마입니까? 0.6이고, 0.6이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6이지, 그치? 그러면 얘랑 5분의 105로 고쳐도 되겠죠? 쓴 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계산해서 21 곱하기 6이니까 126만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공식을 좀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보셔야 됩니다. 칠판 볼게요. 이번에는 포인트가 뭘까? 일단 18년 초에 집어넣겠대, 돈을. 그리고 연 이율은 3%래요. 연 이율 3%. 그리고 첫 해에는 100만 원을 넣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왜 첫 해를 얘기할까? 첫 해는 100만 원 넣고 요때 100만 원 넣겠다 이거야. 근데 두 번째 해는 100만 원을 넣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대해서 3%씩 늘린 금액을 집어넣겠다 이거예요. 좀 복잡하네, 그치? 뭔 소리인지 알겠니? 그리고 나서 2027년 말에 받게 되는 원리합계를 구하래요. 돈은 초에만 집어넣을 거야. 됐어? 자, 그러면 가보자, 얘들아. 지금 돈을 18초에 넣을 거고 19초에 넣을 거고 20초에 넣을 거야. 21초에도 넣을 거야. 언제까지 넣어? 27초까지 넣고 언제 받아? 27 말에 받아요. 됐죠? 자, 돈을 집어넣을 건데 처음에 얼마 넣을 거야? 100만 원 넣을 거야. 근데 그 다음에는 첫 해보다 몇 % 늘어난 금액을 집어넣겠다? 그러면 요 금액의 3% 늘린 금액을 집어넣으면 봐봐. 100 곱하기 얼마를 집어넣겠다? 1.03을 집어넣겠다 이거야. 이거는 지금 집어넣은 금액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맨날 100만 원씩 똑같이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야. 20초에는 그럼 또 얼마 넣는 걸까? 전년도보다 3% 늘린 금액이니까 또 얼마 곱한 값을 집어넣어야 돼? 1.03이니까 100 곱하기 얼마? 1.03의 뭐야? 제곱. 이런 식으로 돈을 집어넣겠다 이겁니다. 이것처럼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이해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이자가 어떻게 보는지 봐야 되는데 요 돈은 19초가 되면 100 곱하기 얼마 돼요? 0.3. 여기 되면 1.03이 무엇? 제곱이 되고,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요게 10번째죠? 그럼 얘가 100 곱하기 1.03의 9제곱 되겠네? 근데 이제 얘가 초 기준으로 2027년 말에 받으니까 얼마입니까? 100 곱하기 1.03의 몇 제곱? 10제곱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야. 근데 웃긴 게 지금 보면 얘들아 19년 초에는 이 금액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금액이 20년 초가 되면 얼마 돼버려? 100 곱하기 1.03의 무엇? 제곱이니까 얘랑 지금 라인을 다 똑같이 가고 있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 아까 전에는 이제 처음 집어넣는 금액이 다르니까 이게 이제 지수가 한 개씩 작은 애들이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데 얘 지금 요 라인에 제곱 다 똑같이 가잖아. 그럼 이 금액이 27년 말이 되면 똑같이 얼마가 될까? 100 곱하기 1.03의 몇 제곱? 10제곱 되는 거야. 결국에는 마지막에 집어넣은 돈도 전년도보다 3% 늘어났기 때문에 1.03의 9제곱이 될 거고 이게 또 한 번 더 이자 붙어서 100 곱하기 1.03의 몇 제곱?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결국 내가 2027년 말에 받는 돈은 그냥 똑같은 애들 몇 번 더 하는 거야? 10번 더 하는 거야. 따라서 원리학계는 이런 복잡한 등비수열에 구하는 공식이 아니라 저기 100 곱하기 1.03의 10제곱이 10번 더해지니까 곱하기 10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껄끄러워도 계산은 좀 간단하죠. 되셨나요? 자, 문제 보면은 1.03의 10제곱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습니다. 뭐 1.34라고 나와 있으니까 계산해주면 1,440만 원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쓸 필요가 있는 거야. 알겠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되셨습니까? 또 다른 학교는 이거를 짝수년도, 홀수년도 이유를 또 다르게 해서 줬더라고. 조금 복잡하게. 좀 난이도 있게요. 저쪽에.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기본 개념은 다 받아들인 것 같고, 쌤이랑 문제 2가지 유형만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익힌 문제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거 한 문제밖에 없는데 그 뒤쪽에 할부 비슷한 개념의 상환 문제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그것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자, 요거는 기본적인 형태인데 문제 이해부터 하자. 포인트 되는 용어들만 한번 좀 체크를 해봅시다. A만 원씩 집어넣겠다 이거야. 적금을 넣을 건데 연이율 4% 10년 동안이라는 건 10회 집어넣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매년 초에 집어넣을 거고 내가 돈 받는 건 10년 말에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요렇게 집어넣은 돈이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까 지금? 312만 원이 돼야 된다 이거야. 가전제품 사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참 문제가 웃기죠. 10년 뒤에 가전제품이 312만 원이 될 걸 어떻게 예상을 하는 거야. 10년이면은 굉장히 뭔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치? 뭐 그냥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한번 좀 풀어봅시다. 계산을 하면 돼요. 요거 계산한 금액이 312만 원 맞춰지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건 그냥 딱 오늘 배운 기본 공식 쓰면 되는 겁니다. 이제 몇 번 이건 나열해봤으니까 얘는 그냥 공식으로 갑시다. 알겠죠? 자, 공식 바로 간다. 4%야. 분모 얼마예요? 0.04. 원래는 1.04 빼기 1이기 때문에, 그죠? 0.04만 딱 남는 거야. 그리고 얘는 초에 집어넣어. 기수불이야. 생각을 하세요. 마지막에 집어넣은 돈에 대한 이자가 한번 붙어 안 붙어? 붙는 거지, 그치? 그치? 초에 넣고 말에 받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A만 원을 집어넣었는데 한 번 붙으니까 곱하기 얼마? 1.04. 자, 그리고 나는 1.04가 공비일 거고 10년 동안 넣으니까 이렇게 식이 작성이 되면 되겠다. 쓴 거 이해하셨죠? 앞에서 연습 많이 했으니까. 요 계산한 값이 우리가 312만 원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뭐 디테일해요. 312만 원. 자, 지금 여러분 그 교재 보면 1.04의 10제곱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 얼마? 1.5. 그럼 얘가 1.5니까 계산 한번 해보자. 이 소괄호 값이 얼마예요? 0.5가 될 거야. 그럼 얘가 A 곱하기 4분의 104 곱하기 0.5지 0.5. 0.5 한 개 312만 원이 돼야 돼. 여러분들 계산이 좀 귀찮아요. 근데 하셔야 돼요. 자, 나눗셈 한번 해볼래? 요거 나누면 얼마야? 얘랑 나누면 26이고 요거는 2분의 1인 거잖아. 그럼 13이에요. 13. 그럼 A는 312를 뭐로 나누면 돼? 1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뭐 딱 나눠 떨어지나요? 몇 개 들어오니까?
2개 들어오고 50이니까 4개. 그치? 그러니까 매월 24만 원씩 적금을 하면 된다. 매년. 오케이. 24만 원씩 하면 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없죠?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내용으로 상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보이지만 이게 이제 교육과정 외에요. 경제수학적으로 넘어가서 넘어간 내용이긴 한데 선생님들은 또 내시니까 우리는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또 한 2, 3년 정도 파악을 해보면 상환은 나오는데 또 연금은 안 나오더라고. 몰라. 연금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쌤 예전 강의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환을 한번 볼게요. 그냥 상황을 한번 봐봐. 그냥 할부금 갚는 거라고 또 생각해주면 돼. 1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살 거래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다 없어. 10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10만 원 돈을 바로 내고 90만 원을 내가 매달 일정하게 갚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럼 너네 근데 이런 생각하지면 안 돼. 내가 이제 90만 원 갚아야 되니까 6개월 동안 갚으려면 15만 원씩 내면 되는 거 아닌가? 맞죠? 근데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 파는 사람이 이게 아닌 거야.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물건 파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 물건을 지금 당장 팔아서 100만 원을 바로 받으면 당신이 6개월에 걸쳐서 갚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돈 100만 원 당장 받아서 은행에 6개월 동안 묵혀두면 이자가 붙어서 이 금액이 될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물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입장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 맞춰줘야지. 왜냐면 물건 사는 사람이 바로 돈을 다 지불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물건 사면 당연히 바로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A1씩 6개월 동안 적금 든다 생각을 합시다. 근데 돈 내는 사람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얼마를 받겠다라고 했어? 100만 원 받겠다라고 했지, 그치? 그럼 100만 원 받아가지고 10만 원은 받았으니까 10만 원 치고 90만 원 받아가지고 6개월 동안 묵혀두면은 돈이 얼마나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90 곱하기, 얘들아 이게 이율이 지금 얼마래요? 1%니까 90만 원을 한 달 묵혀두면 곱하기 얼마 될까? 1. 얼마? 0.1이라는 돈이 될 거야. 됐어요? 근데 6개월 뒤면은 얼마 될까? 곱하기 1.01에 몇 제곱? 6제곱으로 돈이 불어날 거야. 됐니? 그러면 물건 파는 사람이 받고 싶은 돈은 이 돈인데 내가 이 돈을 만들어주면 되겠지. 근데 봐봐. 돈 내는 사람도 그럼 입장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사장님이 이거 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또 6등분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나도 6개월 동안 은행에 집어넣으면서 이율 받는 금액으로 해서 주겠다라는 거야. 6개월째 되던 날 딱 그 돈이 다 완성이 되면 돼요. 그래서 요건 조심할 게 언제부터 돈 내겠다? 말이니까 아까 우리 기수불, 기말불 배웠죠?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적용해야 될까? 말불. 이거는 마지막 돈 내자마자 금전적인 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낸 돈에 대해서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는 거야.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럼 공식 바로 씁니다. 자, 내가 돈 갚는 거는 이렇게 되지. 이율 얼마예요? 0. 얼마? 0.1이고 내가 A1씩 갚겠다라고 해봅시다. A1씩. 됐지? A1씩. 그리고 1.01에 6제곱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이 원하는 돈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상충 관계를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식 세우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연금도 비슷한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여러분 교재 1.01의 6제곱이 6제곱 얼마로 나와 있어요? 1.06? 그럼 여기가 0.06이지?
6a죠. 이해하시죠? 0.01분의 0.06이니까. 그리고 0.06이라고 이거? 아니지. 1. 얼마라고? 1.06. 그지? 자, 여기다 90 한번 곱해봐. 얼마? 9, 6, 9, 54. 9니까 95.4. 95.4. 야, 요거를 6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6으로 나눠주면 딱 나눠 떨어지니? 1개, 65, 30, 69, 54, 15.9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얼마 내야 되는 거지 지금? 15만 9천 원씩 매달 집어넣으면서 갚아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지금 A1씩 집어넣겠다라는 게. 되겠죠? 자, 해서 이거 나중에 쌤이 상황 관련된 문제도 시험 대비할 때 풀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 식이 세워지는 과정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공식만 딱 외워도 되지만 응용되는 거 풀려면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